경주시가 깜깜이 확진자가 잇따르자 오는 10월 4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단체 이송수단이 되는 전세버스 업체들 타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21일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구 경북에서는 지난해보다 5,900여 명이 감소한 4만 4천여 명이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경주에서 지난주에만 1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감염자가 는 것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라는 건데요. 경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감염고리 끊기에 나섰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경주에서 발생한 지역 감염자는 모두 15명입니다. 이 가운데 칠곡 산양삼 설명회 참석자와 접촉한 1명 외에는 모두 감염 경로가 미궁입니다. 가족, 지인 등 확진자들 간 연결고리가 있긴 하지만 최초 감염원이 뭔지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환자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는데 78분부터 해서 7분은 한 카테고리로 잡으시면 됩니다. 학생들 어머니들이 다 83번하고 지인이라서 한 연결고리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늘어나는 깜깜이 확진자에 경주시는 비상입니다. 주점 등 고위험 시설은 운영이 금지됐고 아파트 헬스장, 목욕탕 등 부대 시설은 문을 닫았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대면 집회도 오는 27일까지 제한했습니다. 1.5단계를 유지하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겁니다. 또 거주자는 물론 방문자들도 실내외 전 지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행정 조치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으리라 우려되지만 엄중한 상황인 만큼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주시는 앞으로 2주를 고비로 보고 확산 여부에 따라 2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코로나19로 전세버스 업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대구 지역 업체들은 줄줄이 폐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차고지. 이곳엔 번호판이 없는 전세버스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2월부터 7개월째 그대로입니다. 번호판을 떼버린 건 버스 한 대당 100에서 250만 원 내는 보험료라도 줄여보기 위해서입니다. 대구 전세버스 1,700여 대 중 300여 대, 약 17%가 휴업을 신청했습니다. 나무를 붙여놓는 것은 혹시나 그래도 일이 한 번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붙여놓는 것이지 저 사람들도 이거하고 별로 환경이 다를 건 없어요. 손질하지 못한 차량엔 군데군데 거미줄이 가득합니다. 긴 장마를 견디고 태풍을 그대로 맞아 부품들이 다 녹슬었습니다. 이 차의 마지막 운행 날짜는 지난해 12월. 비수기인 겨울을 지나자마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중엔 학교 통학과 회사 통근으로, 주말에는 관광이나 결혼식 단체 이동을 도맡은 버스였는데 이 모든 게 멈췄습니다. 운행량은 지난해 반의 반 수준도 안 됩니다. 대구 55개 업체 중 한 곳은 이미 폐업했고 두세 곳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금의 10%만 보전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현재로서는 자금이 고갈되고 사채까지 땡겨서 오고 카드 깡까지 하고 이런 환경이 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탕내 보증을 가감하게 어떤 제한도 없이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다시 우리 전세버스들이 업자들이 내년 3월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재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 측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도 전세버스 업계는 확산 방지를 우려해 운행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뜻에 늘 따랐는데 돌아오는 건 없다고 한숨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경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연휴 기간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주요 내용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지역 확산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28만 시민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추석에는 나와 가족, 친지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집에서 쉬시면서 명절 연휴를 보내시기 바라며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하여 출향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고향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8월 26일 13종의 고위험시설 및 그 외 12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합 제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사업주께서는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인 묘지, 봉안당의 성묘를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 봉안당을 찾는 성묘객은 1일 추모객 총약 예약제 시행에 따라 방역 수칙 준수하여 분산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의 온라인 정보 시스템 활용도 권고드리며 기타 안전한 추석 명절 보내는 성모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는 10월 3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는 등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합니다. 다섯째, 최근 일어난 동충하초, 산양삼, 장례삼 사업 설명회 참석자와 확진자와 접촉자는 숨기지 말고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침, 발열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십시오. 직장, 음식점, 상가,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마스크만 잘 착용해도 감염병은 물론 감기, 독감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산시 관내 중앙유치원 원생들은 확진된 원생과 함께 있었지만 음식물을 섭취할 때 이외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착용 지침을 잘 준수하여 단 한 명의 추가 확진자도 없었습니다.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의 지역 재확산과 안정화의 중대한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과 전파를 방지하여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키고 경산시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우리 지역에 발생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우리 시에서도 추석 연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과 추석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코로나19 걱정 없는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78만 명. 이 가운데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와 산업 등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죠. 반대로 지방은 빠르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 기반도 약해지면서 지방 소멸의 위기감은 날로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의 상황을 들여다볼까요? 경북은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층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대구의 경우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 GRDP가 전국 최하위일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바로 여기에서 행정통합이란 개념이 등장합니다. 지난해 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처음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안을 제시했는데요.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묶어서 강력한 지방 거점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합치면 510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로는 550만의 핀란드, 530만의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하고 GRDP와 지방세는 단숨에 3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후 물밑에서 차분히 진행되어 오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드디어 시동이 걸렸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건데요. 21일 열린 출범식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현장 영상 잠시 보고 오시죠.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앞으로 과연 이대로 가면은 대구 경북이 생존할 수 있을까? 미래는 과연 우리에게 희망으로 번영으로 보장이 될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 대한 회의에 대한 대답이 저는 대구 경북 통합의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지역 단위의 자치분권은 강화되지만은 그러나 행정과 경제와 사회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는 메가시티로 나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과제입니다. 행정통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왜 행정통합을 해야 하는지 시도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필수겠죠. 또 특별법 제정 등 여러 중장기적인 계획과 노력 역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과정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응시 원서 접수 결과 대구는 24,402명, 경북은 19,841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400여 명, 2,500여 명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응시생은 지난해 대비 10% 이상 줄어 수능 도입 이후 역대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는 안전한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해 오부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합니다. 나이에 따라 정해진 접종 기간 안에서 마스크 오부제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 삼으면 됩니다.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오부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해당 요일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엔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뒤 접종이 가능합니다. 영주시의회 이재형 의원이 22일자로 국민의힘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형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기초의원협의회에서 합의 선출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 국민의힘 경북도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탈당 징계를 받은 뒤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돼 먼저 탈당을 결정했다며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주시가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담은 내 몸에 맞는 영주 농특산물 36.5초 영화를 공모합니다. 영주에서 생산된 사과, 인삼, 한우 등 농특산물을 소재로 36.5초 분량의 단편 영화를 제작해 11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세계 여러 도시들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세계 물 도시 포럼이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8개 나라의 9개 도시 대표와 유네스코 등 2개 기관의 물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중국 이식시와 태국 방콕시에서 발생한 물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해결 방안과 도시 간 협력 사항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